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경험하는 질환, 뇌졸중. 어차피 병은 왔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거죠. 시간이 생명인 뇌졸중 치료. 발생 후 72시간 안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체 징후가 안정된 상태라면 중환자실에서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본인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한 재활치료. 재활치료사만 또는 의사만, 간호사만 이렇게 어떤 한 직종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종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들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재활이거든요. 365일 집중 재활치료. 목표는 오직 일상으로의 복귀.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보다.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기간이 3개월이면 90일이 막 지났습니다. 90일 동안에 하루 잠을 4시간 다시 안 자고 나머지게 훈련을 했는데 이 정도 맡겨야지. 환자의 삶에 대한 존중이 의료 행위의 시작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양수 병원장을 만나봅니다. 아침 8시 5분.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김현우 씨. 올해 수능 시험을 본 아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길입니다. 퇴원한 후 그가 줄곧 해온 일. 갔다 올게. 좋아. 올 초만 해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도 못 했죠. 병원에 계속 있었으니까요. 2017년 11월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받은 김양수 씨.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어났지만 좌측 편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왼쪽 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바다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느닷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죠. 마비다 보니까 걸을 수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걸어야 되니까 걷게만 해달라고. 왜 걸음으로써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갈 수 있고 운동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못 움직인다 하길래 그거는 괜찮다.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상태고 앞으로 또 희망도 보이고 해서. 현재 왼쪽과 오른쪽 팔다리 모두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는 자신의 손발이 답답한가 봅니다. 한참 느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느리죠. 반응이 엄청 늦게 오죠. 계속 이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다리 저린 거 없으면은. 뇌출혈로 쓰러져 편마비가 온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김현우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따금 아내에게 병원에서 만난 치료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보니까 이 치료사는 어떻고 저 치료사는 어떻고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치료사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은 치료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퇴원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뇌출혈 수술 후 8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담당한 김양수 병원장. 병원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낸 대략 80번째 환자입니다. 이제 걷는 게 아무래도 조금 뻣뻣하게 걸으시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왼손이 아직까지는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약간의 장애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동작이 워낙 원활하시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나타나는 질환인 뇌졸중. 언어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예후는 재활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병 후 6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면 말이죠.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후에 재활치료를 통한 회복 속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시기가 발병 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1년까지는 조금 속도가 줄어들고요. 2년까지도 치료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초기 6개월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재 씨는 뇌출혈 발병 후 2주째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꼼짝 못하고 저 다리도 꼼짝 못하고 완전 마비돼가 있고 뇌하고 꼼짝 못하고 손도 이렇게 다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했는데 이제 잠을 진짜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자면서 억지로 손을 펴가지고 내가 이거 펴가지고 억지로 왼손 하니까 억지로 펴가지고 혼자 움직이게 만들어서. 올해 7월 스크린 골프를 치다 갑작스레 발생한 뇌출혈. 안 돼요. 현재 눈동자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인 외전근에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복시 증상이 동반됐죠. 눈 쪽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눈에도 마비가 오셔가지고 한쪽 눈은 이제 안쪽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잘 움직이를 못하셔가지고 계속 물건이 2개로 보이시는 거죠. 초점이 안 맞아서. 한쪽 눈은 잘 움직이지만 한쪽 눈은 마비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게 운동 조절하는 능력, 마비도 있지만 운동 조절하는 능력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뭘 잡으려고 해도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정교하게 조정이 안 되고. 다시 한번 코. 팔과 손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원재 씨가 보행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로봇이 정확한 보행을 반복하게 해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선 자세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걸으려고 지금 걸음마 단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좋아하셨네. 갓난아기를 치면 한 8개월, 9개월 수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행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진 환자는 지면을 걸으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자율 보행을 합니다. 실제 보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아직 서서 균형을 잡지 못한 환자라도 보행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걷는 데 필요한 근육을 자극하며 근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원래 이제 설계했던 목적이, 제작했던 목적이 중환자실에서부터 환자를 최대한 빨리 세우고 걷는 동작을 수행하고 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님들 3분이 최소한 필요하고요. 그 3분이서 20분에서 30분 내내 그 동작을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 로봇이 있음으로 해서 치료사 1분이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 또한 중요한 재활치료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병실에서 나와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환자들. 이것도 재활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중증의 장애가 남아 있으신 분들은 재활치료 시간 이외에는 거의 침대에서 누워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과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밖에 나와서 식탁에서 드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까지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발병 후 6개월까지는 주말이든 연휴든 하루도 쉬지 않고 재활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계속되는 재활치료. 그 중심에 130여 명의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3년 차인 윤영순 씨.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죠. 아니, 매트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유도하기도 하고 치료사가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그런 걸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근력 운동도 누워서도 하실 수 있고 일어서서 이분은 또 일어서면 어지럼증을 유독 많이 유발하시는 분이라서 네, 누워서 근력 운동 많이 하고 계세요. 정신 똑바로 가고 마이크 다녀가고 아이도 그래 그거만 연습하는데도 아이도 뭐 그런 말 잘해주시는데도 그래 많이 나 있어. 거기에 이걸 먹고. 조경자 씨는 작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병원을 방문한 환자입니다. 내원 초만 해도 걷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오늘 잘 놓으시네 발. 그래서 그까지 해야지 이랬다. 그래서 손주도 보러 가지. 이 집에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가세요. 우리 손이 할머니 담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할머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먹고. 걷지도 못하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힘.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잘하시는데. 믿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환자가 치료사를 믿어야 이제 치료의 효과도 훨씬 증진이 되는 거거든요. 관계도 중요하고 물론 치료 기술도 중요하고 그런 거겠죠. 저희 병원의 그 이념과 철학은 모든 이에 대한 삶의 존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뿐만 아니고 치료하는 분들도 사실은 존중해야 되는 하나의 존재고요. 또 간호사님들이나 뭐 다른 행정직에 있는 분들 서로가 모두 존중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또 환자에게 전이가 돼서 환자분을 치료할 때도 그 환자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노인 의료. 특히나 뇌졸중 같이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질환인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급성기 의료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이런 단계로 재활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런 재활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명확히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재활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시간에 맞는 이런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환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치료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익숙하고 정등 과정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 25분 열리는 팀 어프로치 때문입니다. 환자 개인별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병원 의료진. 그 혼자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계실 때 앞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으셔서 주변에서 좀 많이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홍태님은 뒤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 위한 자리죠. 이렇게 한 공간에 치료사, 간호사, 간병인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서 그날 환자의 컨디션도 다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특이사항도 있으면 그에 맞게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직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꺼져 임마. 간호사 경력 15년 차인 진혜정 씨. 팀 어프로치가 끝나고 찾은 곳은 지주막하 출혈로 사지마비가 온 환자입니다. 폐혈증 발생 후 침상에서 생활하고 있죠. 오래 누워있고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신체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렇게 삼박자가 같이 들어가면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체 조금 마르신 편이어가지고 계속 영양 공급을 하고 체위 변경을 하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하며 욕창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하는 병원 의료진.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당시에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저희 간호사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코스를 빼고 휠체어로 이동할 수도 있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표현을 하시고, 조금만 보조를 하고 도와드리면 변기로 옮겨 앉는 것까지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의 힘이 정말 크구나. 진원재 씨가 재활 치료를 한 지 2달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재활 로봇으로 팔의 근력과 움직임, 조절 능력 등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의 운동 기능은 회복되고 있는 걸까요? 네, 처음에는 총을 이렇게 쏘실 때 겨누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제가 거의 도와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제 도움은 언어적인 도움만 조금 필요하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는 많이 줄으셨어요. 보통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보행장애보다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발병 초기 증상이 가볍다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라. 그런데 발음 부분도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행 능력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으니 말이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혼자서 사실 휠체어가 여기까지 들어야만 휠체어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안 들어도 혼자서 조종해가지고 또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폈다 폈다. 재활 치료에 임하는 환자의 강한 의지. 이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표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자, 최대한 눈동자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가는 거는 많이 넘어가시네. 눈동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밑으로? 그렇죠. 눈동자 움직임 많이 좋아지셨네. 한번 해볼까요, 밀치기?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기립을, 기립한 상태에선 보행을. 그렇게 하나씩 목표를 높여가며 환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을 찾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아니면 씻고 옷 갈아입고 기본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지금도 얼추 가능하시고, 사실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무리 없이 가능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재활 치료가 끝나면 제일 먼저 일터로 복귀하고 싶다는 진원재 씨. 그의 바람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그러지는데 앉았다 섰다 이런 게 아예 안 됐죠.
이 정도 이런 게 아예 안 닿죠. 이게 앞으로 진원재 씨는 몇 개월 더 병원에서 생활해야 할까요? 재활치료의 골든타임 6개월이 지나면 그도 김현우 씨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봅니다. 제가 제한된 공간에서 참 병실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극이었는데 여기 아가 오픈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병원에 오게 된 게 저한테는 재활하는 데는 행운이라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은 지금처럼만 늘어가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알지. 그까지는. 굉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더군다나 뇌손상으로 마비가 온 환자에게 있어서 그거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또 여러 가지 다재 직능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의견 교환을 하고 계속 환자에게 맞춰가고 필요한 것들을 맞춰드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장애가 남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도 일상생활을 그 사람이 원래 해왔던 만큼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급성기 치료 후 3일부터 6개월 사이 재활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는 뇌졸중. 비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몸을 일으켜 한 걸음 내디딘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 뇌졸중. 치료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올 때 모습 봤어요, 그래? 딱 어떻던데요? 혼자지.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결국 가정으로 돌아간 환자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화장실 오기 힘들죠. 병원에서 일이 해주는 게 진짜 고마운 일이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노인 의료. 특히나 신체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65일 집중 재활치료로 환자를 일상으로 돌려보낸다. 인간 삶에 대한 존중이 의료 행위의 시작이다. 재활병동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1990년부터) 26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김영식 씨. 그때 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현장에 있을지 모릅니다. 요 엄지 쪽에 요거는 지금 신경이 하나도 없고요.
요거는 지금 마비가 된 상태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것도 지금 반 이상 지금 마비가 돼가 있고. 2년 전 공장 건물을 짓다 1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척추와 발목이 골절되고 척추 신경에도 손상이 갔죠. 허리와 발목 총 4차례에 걸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허리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경 손상이 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예, 제약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와서 못 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절망스러웠던 중환자실에서의 15일. 그런 그를 희망으로 이끈 건 재활치료였습니다. 재활치료 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만약에 재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거의 뭐 하반신을 못 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됐겠나도 싶고요. 사고 후 1년간은 재활치료에만 전념한 김영식 씨. 퇴원한 후에도 자주 찾아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다른 뭐 일이라든지 그런 걸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제일 답답하지.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통증 이런 거는 통증 치료하고 좀 조절해가면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더 앞으로 좋아진다 보고 이제 이렇게 자꾸 받으러 다니고 이래 하니까. 내원 초기엔 치료사의 도움으로 앉는 동작을 할 수 있었다면 6개월 후엔 일어서서 균형 잡는 것까지 혼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 하지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균형 잡힌 보행을 위해서 말이죠. 물론 뭐 저도 노력을 했지만은 이쪽에 재활 과장님이나 가지고 재활 선생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아마 제일 감사로 하는 할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도와주셨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는 아마 지금 뭐 걷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각각 다른 이유로 장애가 생긴 재활병원 환자들. 사고 원인은 다르지만 재활 목적은 하나. 가정으로의 복귀입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는 환자분이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그리고 익숙하고 정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진들에게 어떤 그 환자에 대한 존중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발병 후 6개월 이내의 환자분들의 그 치료 시간 30분은 일반적인 의료진한테는 24시간 중에 30분일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께는 그 소중한 6개월 안의 30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환자분께 완전히 집중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걸 위해서 많은 교육과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인 의료.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 기타 큐슈의 한 재활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신체 기능 회복이 아닌 인간 존엄성 회복을 모토로 설립된 병원. 병실은 흡사 기숙사 같은 모습인데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4人部屋の入り口にもし洗面台があるとすると近くのベッドの人は使いやすいんですが遠くのベッドの人はたくさん歩けるようにならないと使えない同じ患者さんでも使いやすさと使いにくさが出てきますので、小倉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では全ての患者さんが
同じ距離歩けるようになると洗面台を使えるような設計になっています。 환자가 몸을 움직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또한 재활치료의 일부라 봅니다.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죠. 환자의 개인 물품과 휠체어는 모두 벽장 속 선반에 정리합니다. 이 역시 동선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안엔 목욕탕도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목욕이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 또한 중요한 재활치료라 봅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환자가 정상적으로 식사에 참여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쥐는 방법이 독특한 숟가락. 손가락 감각이 저하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한 겁니다. 이처럼 환자의 신체 회복을 돕는 것과 동시에 집에 돌아가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치료하는 일본의 재활병원. 患者さんとかいわゆるご家族に対してのやっぱ思いやりでしょうね。やはりその人たちにやっぱり元気になって逆境を乗り越えてもらうというようなことなんで、やっぱりその人に対してあとやっぱご家族にしてもやっぱりご本人と一緒ですから、やっぱり思いやりを持ってやっぱり自分の家族がこうなったらどうだというようなそんなふうな気持ちを持って接することがやっぱり一番大事かなと思います。 병원 데이케어가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내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타카요시 씨.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온 환자입니다. 少し後ろに自分が倒れてきてるの分かります。前の方にもう少し体重をかけましょう。はい、せーの。はい、もう一回いきましょう。 아직 마비가 남았지만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来てやるからこそ少しずつでもね、もうこの杖をつかないでも歩こうかなという感じになってきておりますんで、はい。だから時々これを使わないで歩くようにしています。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에 접어드는 2025년. 일본은 2006년부터 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하고 재활이 중심이 되는 장기 의료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その人らしく住み慣れたところで自分の一生が可能な限り続けられるような、医療、介護、福祉の体制を地域の人も一緒になってみんなで作っていこう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ですかね。 한국의 노인 의료 체계도 변화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병원 중심 의료 체계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의 돌봄 케어로 말이죠. 선진 의료 같은 걸 보고 나면은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좀 그런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깨닫게 되고, 사실 그런 마음 모든 게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부터 좀 환자분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 그런 것들을 갖추고 나니면은 자동적으로 또 치료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재활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 저희가 처음 방문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스템을 한국으로 도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임동익 씨. 이후 2차례의 큰 수술을 받은 후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현재 좌측 편마비에 인지장애,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남은 상태.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예요? 강동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악수하실 수 있어요? 악수. 자, 좀 더 뻗어보세요. 위로. 저 한번 들고 계셔보세요. 이쪽은 원래 잘 움직이시는 쪽인데 이쪽이 이제 신체 억제를 했던 쪽인 거죠, 이쪽이. 편마비가 온 곳은 왼쪽. 하지만 이전 병원에서의 신체 구속으로 오른쪽 근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생명의 위험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들이 아마 필요하셨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건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쪽을 억제를 해놨던 것 때문에 이쪽도 좀 쓰는 게 좀 제한이 생기시지 않으셨나. 우리가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굳을 수가 있거든요. 신체 구속을 폐지하고 욕창 발생을 의료사고로 간주하는 의료진. 환자의 인권을 존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접근을 하고 의료를 행하고 간호를 행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사고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 꺼진 건물 안. 교대 근무에 나선 간호사 김은정 씨. 중증 마비 환자의 목에 낀 가래를 뽑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합니다. 욕창 발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욕창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욕창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정말요? 네네. 저희는 체위 변경을 약간 욕창이 발생하려고 하면 2시간 간격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창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두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다시 만난 임동익 씨. 구강 내 혀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혀를 아예 안 움직이셔가지고 혀의 움직임이 좀 필요해요. 우선 지금은 또 좀 잘하세요. 저는 혀를 아예 안 움직이셨는데 그걸 보고 한번 다시 옮겨볼게요. 여기까지.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임동익 씨. 말씀도 잘 알아들으시네요. 네.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식사할 때입니다.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 2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아버님이 표현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이제 활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몸 움직임도 많이 좋아지시고 양치질을 이제 혼자 하시거든요. 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 다신 없을 시간. 발병 후 6개월.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동익 씨가 오늘 일자 신문을 펼쳐놓고 안경까지 쓰고 있네요. 200만 원씩 준다고요. 몇 명한테요? 4천 명한테. 4천. 현재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을 만큼 인지 기능이 돌아온 임동익 씨.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재활 치료가 낳은 변화입니다. 훈련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계속 연습을 한 사람이 당연히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또는 조금 더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재활 치료 속에 단순히 뭐 마비 있는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지 기능 훈련도 같이 시키기 때문에 또 보호자분들도 자주 오셔서 계속 말 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패밀리 컨퍼런스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치료 상태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네, 중요하죠. 담당 주치의 아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모여 환자의 조기 복귀를 위한 치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환자가 직접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치료에 더욱 의지를 갖는 자리이기도 하죠. 또 이제 처음 비교했을 때랑 지금이랑 사진은 처음 보셨죠? 어떠세요? 선생님들 길게는 뭐 1년 반, 2년까지도 계속 회복 기간을 보기 때문에 6개월 지났다고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될 수 있고 더군다나 훈련을 통해서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임동익 씨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올 때 모습 봤어요, 그래? 딱 어떻던데요? 혼자이지 뭐. 근데 지금은 아버님 어때요? 흘렀잖아요, 지금은. 내가 봐도. 그러니까 석 달 지났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제 석 달만 더 있으면 아버지 걸을 거예요. 네? 충분히 걷고 남아요, 아버지. 빨리 걸어서 병원 나가야지, 그죠? 근데 와보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에 자는 시간, 뭐 이거 말고는 이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애들이 들고 갔다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는 더 회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병원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큰 도움을 받았는 것 같아서 또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지만 또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듯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의지, 더불어 가족의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 광미자 씨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퇴원하는 날이거든요. 걸음을 못 걸으신 게 그때는. 지금 이리 선생님 도움으로 이렇게 걸은 게. 보행 부분에 안정성이 많이 증가하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집에 가셔서도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게 이용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병원 안 갖춰진 시설 안에서만 생활해온 광미자 씨. 집이 익숙한 공간이긴 하지만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따를 겁니다. 병원에서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아유, 도움이 얼마나 했다. 이거 없으면 화장실 오기 힘들. 병원에서 일이 해주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지. 또 한 번 적응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얼마 만에 오신다고요? 1년 6개월, 7개월. 거짓말 좀 가면 2년이 다 돼가네. 집에 많이 오시고 싶어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광미자 씨.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지대를 꽉 잡고 또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겁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도구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면 도구를 설치하고 아니면은 그쪽 부분을 훈련을만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런 일을 우리가 이 근처에서 안 봤거든.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근데 사실상 진짜 너무 고마워요. 뭐 말로서는 표현을 진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모든 이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환자라도 말이죠. 그래서 신체 구속을 폐지했습니다. 욕창 발생을 의료사고로 간주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환자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에 재활에 머물러 있었고 환자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서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걸로서 끝이었지만 이제는 환자분들이 댁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또 댁에 생활하시다 보면 필요한 재활치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재활치료에 관한 부분은 또 도와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재활치료 받으셔서 다시 그 본인의 익숙하고 정든 가정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